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보면 말이죠. 지난 한 7, 8년 동안, 사실은 그 양식 있는 그 상식적인 그 국민들의 큰 열망 중에 하나는 비정상 궤도로 이탈한 국가 운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염원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나라가 친북 좌파들에 이끌려 다니는 그래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조류에도 안 맞는 자유민주주의를 내팽개치는 그러한 쪽에 어떤 극단적 그 좌파 이념 쪽으로 경도돼 있는 정책이 제안되고 또 실현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대로 파생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정작 그 돈 있는 사람들 상류층은 나름대로 부를 또 축적시켜 가는 반면에 서민들이 오히려 더 고통받는 그 이상한 그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안보는 구렁텅이 속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고 어떤 그 전략무기,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적 그 비대칭 상황 속에서 핵 인질이 되어 있는 그 국민들의 안보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정말 그것이 제발 좀 국가 운영이 제다리로 돌아왔으면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2년 그리고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풍경도 그런 비정상으로부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엎어지고 거꾸러지고 부서지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국민일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사실은 뭐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제목들이 오늘 아침 신문을 역시 도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재발의 22개 법안 당론 채택. 민주당이 방송 3법 등 5개 법안을 곧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도 재추진하는 것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일방 독주, 비정상적 국회다.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참 무능하고 무력하고 웰빙 정당의 아주 그 진수를 보여주는 듯한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해 있는 가운데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 독주,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그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을 때 나경원 의원이 로텐도어에서 밤샘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여기 다들 그 의원들이 입을 삐죽이면서 무슨 밤샘 토론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푹 잘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자신의 금배지 이거가 흔들릴 일이 없으니 그리고 4년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고 그 사이에 민주당은 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입법 독주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나 한심한 그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 사법 옥주에는 입법 독주, 거대 야당이 삼권 분립마저 뒤흔든다. 삼권 분립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도 발의를 했죠. 시행령을 구속하는 그런 법도 발의를 했죠.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탄핵하고 그리고 또 선출을 하자. 판사 선출제도. 이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어서 논란이 거세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경제계 아주 큰 뉴스는 이런 겁니다. 공매도 내년 3월 말에 재개한다. 그리고 공매도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이득의 4배 내지 6배 벌금으로 물리겠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워낙은 이달 말 6월 말에 끝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연장한다. 9개월 동안 연장하는 게 되겠죠. 당정, 정책, 혼선 수습, 불법 차단 시스템 구축 이후에 이 공매도를 허용하겠다. 불법적인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이런 겁니다. 50억 이상 부당이득 최대 무기징역까지.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를 한다. 이런 겁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여기가 이 사진이 쿠바입니다. 쿠바 아바나항,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잠수함, 러시아 핵잠수함입니다. 러시아 핵잠수함이 미국의 턱밑이라고 할 수 있는 쿠바 아바나항에 입항해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구축함하고 초계기를 급파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불리는 쿠바 아바나항에 12일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카잔함이 들어오고 있다. 카잔함,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탑재한 고르시코프 제독함 등 러시아 함대는 최근 대서양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날 아바나항에 입항해 17일까지 정박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 해군은 구축함, 초계기 등을 인근으로 급파하면서 카리브해 일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푸틴이 곧 평양에 간다고 우리 국정원이 공식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평양에서 만나는데 그 무렵에 한국과 중국은 서울에서 외교 안보 대화를 갖는다. 푸틴 18일 방북 전망.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4년 만에 이제 평양에를 간다 이겁니다. 한국하고 중국도 18일 만나자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9년 만에 열린다 이런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9일 1박 2일에 걸쳐 평양을 방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 중국 당국은 외교 안보 대화를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입니다. 같은 날 한중, 북러가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만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이고 한중 외교 안보 대화는 9년 만입니다.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다른 신문 보겠습니다. 북러, 한중 따로따로 만나는 것, 신합종 연행, 숨가쁜 한반도, 치열한 동북아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실 푸틴 방북 공식화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르면 18일, 19일 성사 가능성, 한국, 중국도 서울에서 외교 안보 대화, 북일 대화 가능성도 무시 못해. 신냉전 시대 약한 고리 공략, 이런 중간 제목입니다.
서울에서는 한중, 평양에서는 북러, 한반도 체스판 재편. 다음 주 남북 외교 빅 이벤트. 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방북 공식 확인.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 9년 만에 재개. 차관급으로 격상돼 18일 개최 유력. 각국 한반도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은 이제 실버 일꾼 비중.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장년층, 노년층 일꾼이 그 비중이 초고령 사회인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아졌다. 이겁니다. 60세 넘은 실버 일꾼 비중이 초고령 일본을 뛰어넘었다. 여기 이 도표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 파란색은 한국, 분홍색은 일본입니다. 2020년, 2022년, 2024년 이렇게 이제 지난 4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원래 한국은 60세 이상 일꾼들 18.2%, 일본이 21.4%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변화를 해서 이제 한국이 60세 이상 실버 일꾼이 22.4%, 일본이 22.1%. 그래서 네, 다시 보면 60세 넘은 실버 일꾼의 비중이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 한국 고령 근로 빛과 그림자. 취업자 60세 이상 비중 22.4%. 저출산으로 부족한 노동력 채워. 생계 위해 일자리 고령화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이 의료 공백 사태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다음 주 뭐 각 대학병원들 전면 휴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 단체들이 지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민은 살려야 하고 환자는 죽어도 됩니까? 기가 막힌 피켓 시간일 수 없습니다. 환자 단체 집단 휴진 철회 촉구.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어제 국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쿠팡이 자사 상품 랭킹 조작 1,400억 과징금을 지금 때려 맞았습니다. 쿠팡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업계의 관행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게 불공정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쿠팡에게만 1,400억 과징금을 물리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제 랭킹을 조작했다는 거는 우리가 왜 쿠팡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해보면은 맨 위에 뜨는 그런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 그 랭킹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검색 순위를 바꿔서 PB 상품 상단 고정. PB라고 하는 것은 Private Brand라는 건데요. 쿠팡이 어떤 제조업체에다가 제조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쿠팡이 파는 것. 이걸 이제 PB라고 하는 겁니다.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 작성까지 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 최대 금액을 부과를 한 것이다. 소비자를 부당 유인을 했다. 검찰 고발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쿠팡을 검색을 할 때 그 상품이 뜨는 순서를 조작하고 또 구매 후기를 조작하고
뭐 그랬다는 것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확정이 됐습니다. 7월 23일이면은 화요일이네요. 7월 23일 날 전당대회를 열게 돼 있고, 또 전당대회 룰도 확정이 됐습니다. 당심 80%, 민심 20% 이렇게 8대2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로는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이제 일단 세 사람이 맨 앞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당심만 놓고 보면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제목은 누가 유리할까 이렇게 달아봤네요. 국민의힘 7월 23일 전당대회 당권의 향배는 한동훈 전 위원장 측근 출마 의사를 굳혔다. 나경원 의원 원외 당 대표로는 한계, 이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원내는 나경원 혼자고 한동훈, 유승민 다 원외죠. 유승민 전 의원 주변 불참 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참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이 세 사람 이외에도 윤상현, 김재섭, 이 사람들 두 사람은 원내죠. 출마 가시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윤상현, 김재섭 5명이 지금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선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동훈의 시간, 늦어도 다음 주엔 등판한다. 결심 굳히고 물밑에서 출마 준비. 원내, 원외, 캠프 합류 의사, 대권, 당권 분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변수다. 여당 전당대회 규칙 최종 확정, 단일 지도 체제고 민심을 20%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민심 20% 전당대회 룰 확정, 당내 한동훈 경계 기류도 확산, 여론조사 30% 반영한 채택 안 되자 안철수 민심 받든다는 말도 민망하다. 유력 주자들 당권 도전 저울질 속에 한동훈 다음 주 출마 선언 가능성, 당정 갈등 우려 속 견제의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한 달하고 약 열흘 앞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당대표 후보들 후보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 후보들 면면이 이제 거의 결심을 굳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의도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 입법 독주가 지금 노골화하면서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35%쯤 되고 민주당 지지율은 드디어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8 뭐 이렇게 내려와 있던데요. 근데 민주당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선거가 2년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결정타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어제는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여기에 대비를 하는 그런 그 고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 불법 대북 송금, 이것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졌던 기소 3건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유죄가 선고될 때 치명적인 중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